자, 테슬라. 와. 해외 주식을 오래간만에 보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언제부터 뜬 애예요? 2011년도에는 4달러였네. 12년도. 2011년도에는 4달러. 2012년도에는 6달러. 그러더니 2013년도부터 붕붕붕붕 날아가기 시작해서 33달러. 33달러쯤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부터 방방 날랐네요. 한 7년쯤 전인가? 7년, 한 5년에서 7년쯤 됐나 봐요. 홍콩에 갔는데 테슬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가. 우리나라에는 테슬라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손잡이가 문 손잡이가 테슬라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래갖고 야, 저거 되게 멋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네요, 그죠? 많이 안 비쌌던 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건 주봉상 보아하니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바로 직전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하게 하락했고,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는 유동성 때문에 그랬겠죠? 유동성. 연준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계속 매수했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돈이 풀렸고, 그 돈이 아마도 이쪽으로 몰린 거 아닐까. 자, 지금 차트 한번,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지금 그려놓은 거. 이거 보시고 떠오르는 게 있으시는 분. 연상 퀴즈. 오! 정답! 엘리엇 파동입니다. 지금 모양이 엘리엇 파동을 딱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엇 파동이면 지금 끝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오른쪽 끝에. 네, 조정 국면입니다. 조정 국면인 거예요. 와, 제가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엘리엇 파동이 딱 나오셨어. 진현이님, 네. 주머니에 현금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따가 방송 끝나면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싶었는데 엘리엇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엘리엇 파동을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엘리엇 파동을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배워야 하는 거, 주가는 파동이다 였어요. 주가는 파동이다. 그런데 가끔 엘리엇 파동을 그대로 그려서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엘리엇 파동의 태생 자체가 주가 차트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주식 제가 분석해 드릴 때에도 똑같이 2020년도 초에 코로나 때문에 왕창 망가졌지만 바닥을 찍는 자리,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그 상승세를 힘입어 계속해서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는 2020년도 초부터는요, 투기 심리, 사람들의 안전자산을 위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불리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왜냐? 재택근무 했잖아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 업종, 그리고 유통 관련 업종도 오프라인 쪽은 많이 문 닫고 업종 변경하고 사업 방향성을 바꾸고 많이들 이렇게 사업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당연하게도 주식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던 사업을 접으니까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돈을 자연스럽게 투자를 주식 쪽으로 하게 됐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심리가 시장과 맞물려서 주가가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상승을 타고 돈이 더 많이 몰리기 시작했죠.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뭐죠? 금리 인상이에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런 의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파동이론, 엘리엇 파동이론이 사실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엘리엇 파동이론 자체도 사람들의 심리, 차트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녹여놓은 게 그 엘리엇 파동이론이고요. 지금 테슬라는 그 사회적인 변화와 사람들의 심리를 잘 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차트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을 끄집어냈다고 여러분들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뭐 1파, 2파, 3파 다 외워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테슬라는 그렇게 대중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대중성을 계속해서 보이겠네? 맞습니다. 차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강한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중후반과 2021년 초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찍는 최저점 여기를 이후에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있죠. 쌍바닥을 찍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전고점을 언제 뚫죠? 요때 10월 말이네요. 그죠? 2021년 10월 말 전고점을 뚫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라갔고, 최고점을 찍고, 자,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그 바닥 지점을 이후에 한 번도 안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의 개념으로 여기 보세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찍는 최고점 이후에 그 최고점으로 다시 한번 안 올라오고 있죠, 주가가. 그러면서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다? 하방이다. 하방 흐름을 타야 될까요? 아로미님, 과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을 벗어났어요. 이격도. 최저점 기준으로 이만큼 벌어지니까 다시 엄마한테로 돌아오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보다 더 긴 변동성을 보였으니까, 비슷한가요? 비슷한 변동성인가요? 보였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돌아갈 차례인가? 요렇게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정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요 정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뭐다? 하방이다. 자, 지금 장황하게 테슬라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과 지금의 현재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테슬라가 일을 잘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해안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장한 것은, 주가가 상승한 것은 상승한 것만큼은 아니더라. 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간 만큼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 테슬라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중요한 자리를 보자면, 고점 찍고 2021년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 거기서 내려오다가 가장 찍는 바닥 자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최고점을 찍던 자리, 그 자리도 중요한 의미를 보일 것 같고, 물론 2021년 11월 5일에 찍었던 최고가, 여기도 나중에는 큰 의미를 보여주겠죠. 하지만 거기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요거 그릴게요. 요거 하방 추세. 그 전에 상방 추세도 있었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테슬라의 주봉이에요. 그 전에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상방 추세선은 얘입니다. 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언제 깨고 내려오죠? 주가가? 여기죠. 아니다. 그 앞이구나. 여기구나. 여기죠. 여기에서 깨고 요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아예 깨고 내려가 버리죠. 그 전에도 여기에서 최초로 한번 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불쑥 튀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렇게 하방 추세를 맞고 요렇게 내려가서 이제 여기를 두 번째, 한 번 시원하게 두 번째 뚫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다시 여기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지지자리, 일단 122평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542달러 중요한 자리가 있고요. 그 위에는 901달러 중요한 자리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렇게 회복을 해준다면 900달러 정도에서 조정받고 내려오지 않겠는가? 지금 660달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00달러, 660달러에서 900달러가 되는 거니까 괜찮죠? 괜찮은 투자 맞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하방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방 흐름이죠. 추세도 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122평선 지지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주면 다행인데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방 흐름일 때에는 중간에서 여기에서 멈추고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이건 지 맘대로인 거예요. 시장에서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느냐, 중간에서 멈춰서 내려가느냐, 요거는 가지각색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맞아요. 이 대응이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사서 이렇게 여기에 중간에서 멈추는 걸, 이렇게 멈추는 거를 잘 보고 대응해서 빠져나온다면 떨어지는 거, 이후에 떨어지는 걸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민첩하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추세를 타는 게 좋다? 상승 추세를 타는 매매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애매한 자리에서 요 중간에서 그냥 딱 샀어요. 혹시 그러면 너무 높은 자리만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추세일 때는요, 반대의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너무 낮은 자리에서 샀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방 추세일 때는 그래서 매매를 쉬란 얘기인 거예요. 테슬라는 하방 추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의미 있는 자리는 아래쪽에 주봉상의 122평선, 지금 618달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의미 있는 자리가 542달러에 있습니다. 그 위로는 901달러에 있고 지금은 663달러니까 중간에 딱 걸쳐 있으니까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디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떨어진다면 542달러에선 한번 좀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 이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900달러쯤 올라가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 그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겠다.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갈 것이다, 요거는 중간에 애매한 자리는 예측하기 힘들겠으나 542달러와 901달러는 알 수 있다. 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요. 2021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후에 요렇게 하방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요 정도면요,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상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상승 흐름은 끝난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종합주가지수라 하면 나스닥이겠죠. 나스닥이 될 거고, 테슬라가 속해 있는 곳이 나스닥이니까. 나스닥 흐름 볼까요? 자, 나스닥의 경우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가 2021년 11월 달이에요. 11월 말. 그죠? 이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테슬라를 보면 11월 달 맞죠? 11월 초에 고가를 찍고요.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졌지만 한 번 회복, 두 번째 회복. 이제 나스닥이 빠지니까 와장창창 빠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까 종합주가지수 다우지수 해석을 드릴 때 잠깐은 반등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반등 기간 동안 테슬라가 뛰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하지만 제가 아까 다우지수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가 반드시 거기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다. 그리고 획 토라져서 아래쪽으로 확 빼버릴 수 있다. 그 부분을 테슬라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좀 더 분발했었네요. 테슬라보다. 테슬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10월 달에 갑자기 확 튀어 올랐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방방방 튀어 올라간 걸까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10월 달에서 11월 요렇게 한 달 사이에 요 한 달 사이에 갑자기 테슬라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서 갑자기 막 한 달에 10대 팔았던 게 갑자기 100대를 팔아서 주가가 이렇게 껑충 뛰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투기 심리겠죠. 튀어 올라서 고점을 찍고요. 이후에 고점을 계속해서 낮춥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렸던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렸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빠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빠졌습니다. 돌아갈까요? 애매하죠. 네. 큰 흐름은 하락이다. 최저가를 갱신하는 건 안 좋다. 갱신했죠?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를 뚫은 게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요 자리를 뚫은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죠? 많이 빠졌는데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일단 주봉상의 122평선이 좋은 의미를 주고 있었고, 일봉상에 봤을 때는 딱 보이죠? 보세요. 일봉상에 가장 큰 매물대 어디죠?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에서 바닥 찍고 반등을 했던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거기까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뚫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를 뚫으면 어디죠? 그 다음 매물대는 어디죠? 여기죠. 여기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540달러, 500달러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540달러 그리고 500달러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다. 만약에 빠진다 그럼 여기에서는 한번 사볼 법 하겠다. 주봉상 아까 122평선이 얼마였죠? 610달러. 그런데 그 밑에 542달러의 선을 긋고 있었죠. 주봉상 122평선이 618달러인데 거기에서 샀다가 거길 깨고 내려가서 540달러까지 빠져버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쪽의 지지라인은 542달러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주봉상 122평선에서 사는 건 조금 무섭네요. 차라리 542달러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매매할 수 있겠네요. 주봉상의 122평선 여기 주봉상 122평선
122평선을 연장하자면 요 정도 되겠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파는 거예요. 바로 깨고 내려가면 손실을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청산. 그리고 542달러까지 다시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다시 542달러니까는 550달러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 정도 생각해서 550달러부터 조금씩 매수를 걸어놓고 체결을 하다가 542달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는 540달러, 538달러 요 정도 생각을 하셔갖고 거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여기도 짧게 손절.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 아싸 땡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찌됐건 참고하셔서 주봉 122평선을 선택을 하시건 아니면 아래쪽에 542달러를 선택을 하시건 자유롭게 하시되 큰 흐름은 하방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란다. 요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 접점을 3개를 보여주고 있는 하방 추세선 아직은 각도가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 흐름이 아직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요 회복하면 또 크게 회복할 수 있기는 해요. 단지 이 변동성을 잘 캐치해서 매매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어찌됐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뭐 여기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이 각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갑자기 급격해질 수 있다. 그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각도로 하락을 하다가 이게 각도가 이렇게 급격해지면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때문에 하방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매매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아직까지는 큰 각도의 하방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요 하방 추세선 3개의 접점이 있는 요 하방 추세선을 복사해서 아래로 끄집어 내렸어요. 바로 앞에 최저가 요 자리에다가 요 선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최저가 633달러. 5월 22일에 찍었던 633달러가 요 선 살짝 뚫고 내려갔다가 이제 회복한 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사볼 법 하기도 하다. 요 자리가 아마도 주봉상의 122평선 근처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회복을 하는, 어디까지 회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아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위쪽 선 아래쪽 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의 분석 방법인 거지 절대적으로 맞다 요거는 아닌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